자,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답형부터 볼게요. 22번이에요. 자, 다항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2분의 1 분배, 그 다음 4 분배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2분의 1 곱하기 4x,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자 2x 더하기 2분의 3 그 다음 4x 그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래서 계산 또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2x 4x 계산해 주니까 6x 그 다음 2분의 3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는 x 앞에 있는 수니까 6이 되겠다. 자, 23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을 몇 개를 가질 수 있었죠? 최대 2개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1개 가질 수도 있죠. 요게 중근 또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 허수를 배웠을 거예요. 이제 허수를 배우면서 2차 방정식에서도 허근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0개라고 하는 게 같지 않는 게 아니라 허근 2개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려면 여러분 판별식이라고 들어봤죠? 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알고 있는데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왜 0이 돼야 중근을 갖냐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근의 공식 유도할 수 있는데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애가 누구냐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하나가 플러스 근이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근이 나오니까 근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이 중근, 즉 한 개의 근만 가지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야겠죠. 그죠? 그걸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이 뒤에 있는 게 0이 돼버리면 플러스 0을 하나 마이너스 0을 하나 값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돼버리면 뭐가 나온다? 2차 방정식에 중근이 나오게 된다. 됐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얘를 판별식 d라고 하고 이 d가 0일 때 중근을 갖게 된다. 자, 얘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이 안에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알파를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해준 거랑 1에다 1을 빼준 거랑 하나는 2가 나오고 하나는 0이 나오죠. 그래서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근,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그게 허수죠. 그래서 허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실근은 0개 없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로도 그려볼까요? TMI이긴 하지만 x축이 있으면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오죠. 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만나야 되죠. 두 점에서. 이게 d가 0보다 클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있냐 없냐 따질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D가 0보다 크다. 두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 X축과 만나요. 만날 때는 D가 0일 때 중근을 갖겠죠. 그 다음 X축 위에 붕 떠 있을 때는 D가 0보다 작다. 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근을 가지려면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게 1이고요. B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8이고요. C에 해당되는 게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은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 C가 A였죠.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중근이니까 0이다 가 나오고 88, 64 마이너스 4A가 0이다. 즉 마이너스 i 이항하면 64는 4A 나오면서 A는 16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16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풀고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있는데 짝수 공식 즉 뭐 D라고 안 쓰고 4분의 D라고 쓰거든요. 이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0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이 짝수 공식은 이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B 프라임의 2배를 한 게 B가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즉 B가 짝수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는 친구들만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24번 볼게요.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22분의 15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6 A, B, A, B의 순환바디가 순환바디 A, B라고 나와 있죠. 이때 10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얘를 우리가 직접 나눠볼 거예요. 나눠보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얘가 순환소수인 걸 아니까 셋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22, 15 이렇게 나눠보면 자, 지금 못 나누니까 0점 해주고 뒤에 가상의 0을 붙이죠. 그 다음 22 곱하기 6 정도를 해보면 얘가 132가 나오고 22 곱하기 7 해보면 154가 나오고 22 곱하기 8 해보면 얘가 176이 나와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쭉 계산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가 또 생기니까 미리 해놓은 거고요. 자, 22를 150 가까운 수가 나오게 되려면 지금 7은 안 되고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을 곱하면 132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가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이 나오네요. 그래서 4가 나오고 또 가상의 0을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2 곱하기 2를 해주면 44가 나오니까 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1까지만 구해줘야겠죠. 22 해주면 18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여기서 뭐 더 나아가지 않아도 0.681 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반복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8, B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가 왜 순환소수가 되느냐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얘가 순환소수가 되는 이유는 자, 15를 22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소수점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처음 나온 게 나머지가 18이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18이 나오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이 나올 때랑 28이 나올 때랑 똑같은 과정이 계속 요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 81이라는 이 목의 이 소수점 자릿수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분의 15를 소수로 고치면 0.681의 순환만리가 8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10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81이 되겠네요. 자, 25번 가볼게요. 25번 가보면 얘가 1보다 큰
1보다 큰 2의 1보다 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먼저 288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해줘야겠죠. 그죠?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144로 되고 144는 얘는 잘 알고 있다시피 12의 제곱이죠. 근데 얘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돼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지수법칙 제곱을 안에다가 곱해주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 3 곱하기 1 해가지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288이라고 하는 거는 2가 하나, 둘, 셋, 넷, 5개 2가 5개 있고 그 다음 3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n분의 288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n분의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n이 커지면 요 자체의 값은 큰 값은 작아지죠. 그죠? 전체 값은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트가 자연수로 나오는데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로 나와야 이 n이 가장 큰 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값 중에서 자연수, 그러니까 1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뭐 2가 있겠죠. 2가 안 되면 3, 3이 안 되면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2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어떻게 되면 2가 될 수 있죠? n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면 2로 나올 수 있죠. 그죠? 왜냐면 2의 세제곱 여기 2의 5제곱 약분돼서 2의 제곱이 되고 3제곱 없어지니까 루트 2의 제곱 돼서 2로 나오게 돼버리죠. 결국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n의 가장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8 곱하기 9니까 7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26번 보면 삼각형 ABC의 내심을 I라고 하자. I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D, I에서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ID는 5, 그 다음 IE는 3일 때 선분 C2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죠. 그죠? IDE 가지고 DE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C2의 길이를 찾을 거죠. C2의 길이. 그럼 C2의 길이를 찾으려면 CD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이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 먼저 자, 두 직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 BC와 평행한 요 직선, 파란색 직선 하나랑 그 다음 변 AC를 보면 두 직선이 만나면서 서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생기는데 요 각을 우리가 맞꼭지 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맞꼭지 각을 각이 같은 요 동그라미 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표시를 하고 봤더니 자, 뭔가 이 D와 C를 빗변으로 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첫 번째 삼각형, 요 검은색 삼각형 요 모양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C에서 이 평행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점을 수선의 발을 F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뭔가 합동 같기도 하고 합동인 것 같은데 합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D, F, C 삼각형은 파란색 각이 하나 있고 직각이 하나 있고 요 까만색 삼각형도 파란색 각이 하나 있고 직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닮음인 건 확실해요. AA 닮음. 그죠? 그래서 일단 닮음비를 풀기 위해서도 CFD 중에서 CFD 요 삼각형에서도 변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변을 찾을 거냐? CF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 CF 길이는 뭐랑 같냐면 I에서 BC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와 수선의 발의 길이와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수선의 발을 우리가 G라고 한번 해볼게요. G라고 하면 IG의 길이랑 FC의 길이랑 같은데 이 IG의 길이는 우리가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삼각형의 내심 I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I는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접하는 원,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접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은 이 원의 접선이 되겠죠. 접선. 그러면 우리가 원과 접선의 성질,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 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는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의 접점까지 선분과 그 다음 이 원의 접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요 거리는 사실 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I에서 E까지 얘도 반지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I에서 G까지 얘도 반지름이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3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FC의 길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이 닮음인 건 확실한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여기 EID 각을 X라고 표시를 하면 이 X와 X 파란색 동그라미 직각 다 더하면 180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직각 동그라미 여기가 X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한 변과 두 양끝각이 서로 같게 되는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DC의 길이도 빗변 5가 된다. 그래서 C2의 길이는 뭐가 되나요? 9가 되겠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할 때 a, bc가 서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점 a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이거의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꼴로 고쳐야 되냐면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 즉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꼴로 고쳐줘야 돼요. 그 방법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x제곱의 개수로 묶는다. 자,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는데 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디까지만 묶어주냐면 x까지만. 상수항은 묶어주지 않는다. 자,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그 다음 2단계 뭐였냐면 괄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를 더하고 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하기만 하면 안 되고 빼주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2x, 이 괄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 상수는 x 개수의 반의 제곱, x 개수의 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 개수가 지금 2죠. 2의 반이라고 하는 거는 2를 2로 나누어. 그럼 이거에 제곱을 해주니까 1이겠죠. 그래서 1을 한 번 더하고 1을 한 번 또 빼준다. 됐고요. 마이너스 7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은 자, 이제 3단계는 괄호 안에
필요 없는 상수를 밖으로, 괄호 밖으로겠죠? 괄호 밖으로 빼준다. 빼낸다. 자, 빼내면요. 필요 없는 상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필요 없죠. 왜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얘를 빼낼 거예요. 빼내는데 주의해야 할 거 그냥 나갈 수 없죠.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지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고 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있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러면 이제 정리해주면 끝나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자, 꼭지점 a라고 했죠.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제곱이 0이 되는 거랑 뒤에는 상수. 얘가 꼭지점이었죠. 그죠? 그래서 꼭지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찾았습니다. 자, 나 조건은 ABC의 넓이는 12이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차함수 y는 fx가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생겼다고 하면 얘가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알아야겠죠.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를 꼭지점을 하는데 위로 볼록이거나 뭐 또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하는데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x축과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즉 이 fx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요 만나는 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를 B, C라고 놓고 이 꼭지점이 A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밑변은 자, 베타에서 알파까지의 거리,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죠. 곱하기 높이가 지금 꼭지점의 y좌표죠. 6, 마이너스 6인데 절대값 거리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1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눠주면 4. 즉, 요 베타와 알파까지의 거리가 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으로 생겼겠죠. 그죠? 하지만 이 x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문자 a라고 논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몇 번에서 했냐면 23번에서 했을 때 이 2차 함수와 뭐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사실은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만들었을 때의 두 근 알파 베타와 같다. 이 두 근이 여기 x축 위에 찍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두 근의 차가 뭐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나요? 두 근의 차. 두 근을 구해야겠죠. 여기서 두 근을 구하면 얘를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개할 필요가 없냐면 완전 제곱식으로도 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지만 사실 x제곱은 6이다. 이항에서 x는 풀마 루트 6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듯이 얘도 완전 제곱식 꼴이 되어 있으니까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은
6 이렇게 되고 a로 나눠줘야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a분의 6. 그러면 x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a분의 6. 즉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a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a분의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a분의 6이 되겠죠. 그럼 누가 더 큰가요? 큰 거는 얘가 더 크겠죠, 당연히. 그죠? 얘가 더 크고 얘가 작겠죠. 그러니까 차를 구해야 되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a분의 6에서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a분의 6을 빼주면 얘는 계산하면 a분의 6의 2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 값이 두 근의 차이가 4가 나왔죠? 요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분되면 루트 a분의 6이 2가 되고 제곱해주면 a분의 6은 4가 되고, 그러면 a는 뭐가 되나요? 4분의 6, 즉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가 2분의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은 2분의 3 곱하기 3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돼서 2분의 3 곱하기 16 빼기 6이니까 24 빼기 6 해서 1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왜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두 근 알파 베타와 같냐라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보면 y는 2분의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두 근이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x축은 사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y는 2분의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두 개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x축은 다른 말로 쓰면,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는 거죠, 그죠? y는 0이라는 축이죠. 그러니까 두 방정식의 교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주면 y 대신 0을 집어넣으니까 0은 2분의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돼서 얘가 결국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알파 베타가 나온 게 요 알파가 요 알파고 요 베타가 요 베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28번 볼게요. 어느 학교에 6개의 자유동아리가 있다. 각 자유동아리의 회원수를 모두 나열한 자료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장 작은 수는 8이고 가장 큰 수는 13이다. 중앙값은 10이고 최빈값은 9이다. 자, 요거는 6개의 동아리의 회원수를 다 나열한 거죠. 그럼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하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나열하면 가장 작은 수가 8이니까 8, 그 다음 모르잖아요. A, B, C, D라고 놓고 그 다음 제일 큰 게 13, 이렇게 하면 6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값이 10이고 최빈값이 9니까 자, 첫 번째 중앙값 어떻게 구하나요? 자료의 개수가 작으면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으니까 가운데에 걸쳐있는 요 두 개의 값을 평균을 내주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B 더하기 C를 2로 나누는, 얘가 중앙값이 되는데 얘는 중앙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다. 그러면 여기서 B 더하기 C는 20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최빈값은 9이다 라고 했죠. 최빈값이 9라고 하는 거는 얘 9라고 하는 게 9라는 값이 최소 2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한 번만 나오면 최빈값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2번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A가 먼저 크기 순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얘가 크거나 같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최소 8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8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8, A가 8이죠. 얘가 A. 그럼 B가 또 8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최빈값이 9라고 했는데 최빈값이 B도 8이 돼버리면 최빈값이 8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적어도 9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고 9는 최소 2번 나와야 되니까 C도 9가 돼야겠죠. 그죠? C도 9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B 더하기 C를 해보면 20이 나와야 되는데 중앙값이 20이어야 되니까 중앙값이 20이 나와야 되는데 20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 말고도 D를 구해보면 D도 9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앙값이 왜냐면 최빈값이 9가 나와야 되니까 9가 8이 2번 나왔으니까 9는 3번은 나와야 최빈값이 9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앙값이 10이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니까 1번은 탈락. 그럼 두 번째 경우로 A가 9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8, 그 다음 A가 9가 되고 B도 9가 돼야겠죠. 최빈값이 9가 나와야 되니까 2번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C는 9가 될 수도 있지만 중앙값이 10이 되려면 B 더하기 C가 20이 돼야 되니까 C는 11이 돼야 되고 그 다음 D는 모르겠어. 근데 맨 마지막 수가 1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D가 될 수 있는 수는 11 또는 12 또는 13인데 자 11이 돼버리면 8, 9, 9, 11, 11, 13이에요. 9가 2번, 11이 2번 나오니까 최빈값은 이 경우에서 최빈값은 9와 11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최빈값은 9 하나라고 했으니까 11이 안 되고 13도 마찬가지로 D가 13이 돼버리면 13, 13 최빈값이 9, 13이 되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D가 될 수 있는 거는 12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8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을 뭘로 나눈 거? 6, 자료의 평균 6으로 나눈 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M인데 M에다가 12를 곱하래요. 그럼 약분하면 2를 곱하는 거죠. 총합에다가. 그럼 총합을 더하면 계산을 해볼까요? 20에다가 22니까 62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124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24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29번.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 그 다음 AC를 3등분하는 점을 D이라고 하자. AM이 두 선분 BD와 만나절 P, 그 다음 Q라고 하자. PQ가 1일 때 AM을 P분의 Q라고 하면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먼저 중점을 주었으니까 요 같은 길이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같아요. 자, 삼각형에서 중점 3등분점 이렇게 나오면 뭔가 중점 연결 정리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떠오르지 않으면 떠올려 보세요. 중점 연결 정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여기서 삼각형 뭐를 보냐면 BDC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두 변의 중점이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M과 E, 그죠? 그럼 CD의 중점 E가 있고 BC의 중점 M이 있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이어줘 버리면 자, 두 선분의 중점을 서로 연결을 한 선분 ME는 이 밑변 BE와 평행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얘를 길이 A라고 하면 요 BD의 길이는 EA다 라는 걸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배 관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삼각형을 또 보냐면, 자, 먼저 BD가 ME와 평행해요. 그죠? 평행한데 이 BD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애냐면, 자, 삼각형 AME를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BD의 역할은 AE를 2등분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2등분하는데 이 밑변과 평행하면서 2등분을 하기 때문에 얘는 평행하면서 한 변을 2등분하면 나머지 한 변도 2등분한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이 A, B를 2등분하는 점 M이 있어요. 요 M이 있는데 요 M을 지나면서 B, C와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으면 이 직선과 AC가 만나는 요 점은 A와 C, AC를 2등분하는 점이다 라는 게 중점 연결 정리예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AME에서 D를 2등분하면서 밑변과 평행한 직선 얘는 나머지 한 변 AM의 길이도 2등분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2등분 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요게 A라고 했으면 요 길이는 PD의 길이는 이거의 반인 2분의 1 A겠죠. 그죠? 그럼 여기 2분의 1 A면 P의 길이는 전체가 2A니까 2분의 3A가 돼야 2분의 3A, 2분의 1 더해서 2A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요 M2의 길이가 A, 그 다음 P의 길이가 2분의 3A, PD의 길이가 2분의 1A가 나오게 돼요. 길이의 비를 좀 정수비로 고쳐서 보면 PD의 길이를 1, 그 다음 1대, 그 다음 BP의 길이는 얘가 1이면 얘는 3이겠죠. 그죠? 3. 네. M2의 길이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지우고 이 길이의 B만 한번 쭉 적어볼게요. 길이의 B가 여기가 1이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M2는 여기가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M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AM의 길이. 근데 이 AM의 길이는 아까 이 P를 기준으로 AP 길이랑 이 AP 길이랑 PM의 길이랑 같다고 했죠. 아까 D에서 중점으로 평행하게 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PM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PM의 길이도 사실 PQ는 알고 있으니까 QM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PM과 BE가 서로 만나면서 막꼭지각 둘이 같고요. 그 다음에 BD와 ME는 서로 평행하다고 했죠.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Z자를 만들어주면 요 각과 요 각이 엇각으로 같은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의 엇각은 서로 같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요 각도 같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BQP 삼각형과 그 다음 삼각형 EQM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닮음인데 길이의 B가 BP가 3, 여기에 대응하는 길이 여기가 2, 3대 2의 비율로 닮은 비가 생기는 거죠. 서로 닮음인 거죠. 그러면 자, 각 X 동그라미, 요 X 초록색 동그라미 있는 게 1이니까 X 초록색 동그라미 요 QM의 길이겠죠? 요 길이는 뭘까요? 요 길이는 3대 2라고 했으니까 얘도 3대 2로 가야겠죠. 그죠? 즉 3분의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PM의 길이는 1 더하기 3분의 2니까 PM의 길이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되고
AM의 길이는 AP랑 PM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PM의 길이의 2배를 해주면 되니까 AM의 길이는 3분의 5에 곱하기 2 해서 3분의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1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중점 연결 정리를 2번 쓰고 그 다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을 볼게요. 자, 30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고 각 A가 60, BC가 6인 삼각형 ABC가 있다.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 그 다음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두 선분 BD와 EC의 교점을 F라고 하면 OF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하죠. CF의 길이는 A 플러스 B 루트 5이다. 그래서 CF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죠. 이 길이 찾으면 되는데, 자, 확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먼저 BC의 길이가 나와 있죠. BC의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가 60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반지름을 찾아볼까요? 반지름을 찾아보면,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외심이기 때문에 이 O에서 B까지 쭉 이어주면 얘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O에서 C까지 쭉 이어주면 얘도 반지름이 되겠죠. 얘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자, 우리 원주각 중심각 했던 거 생각나나요? 자, A는 60도는 원주각이죠. A가 원주에 찍혀 있으니까 원주각인데 어떤 거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쭉 따라 내려가면 B, C,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중심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중심각 찾으면 BO, C가 중심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요 각도가 120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각도가 120도니까 자, 얘는 이 O에서 BC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자, 두 가지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BC가 삼각형의 변이기도 하지만 사실 원 입장에서 보면 원을 자르고 있는 현이에요. 그죠? 이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현의 길이는 2등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 반토막은 3이 된다. 그럼 얘가 3이고 그 다음 120도도 이 중심각도 반으로 쪼개지죠. 60도로. 그러면 여기가 30도, 60도, 90도니까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삼각비. 자, 특정한 각도로 이루어지는 삼각비 30, 60, 90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은 세변의 길이의 B가 30도 마주보고 있는 게 1대, 그 다음 60도 마주보고 있는 게 2대, 루트 3대. 직각 마주보고 있는 게 2이다. 찾았었죠, 그죠? 그러면 요 각을 우리가 G라고 할까요? BG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OG의 길이와 BO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OG의 길이는, 자, 1에서 루트 3으로 가려면 곱하기 루트 3을 해서 구하죠. 그러면 루트 3에서 1로 가려면 나누기 루트 3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3을 나누기 루트 3을 해주면 이 OG의 길이는 3 나누기 루트 3, 즉 루트 3분의 3, 즉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OG의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B의 길이는
1의 2배니까 루트 3의 2배가 돼서 2 루트 3이 되는 거죠. 즉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3.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자 보면 사각형 AEFT, 자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ADFT, FE, 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보면 자 각도가 60도가 있고 여기 직각이 있고 여기 직각이 있고 나머지 한 각 찾을 수 있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이기 때문에 90 있으니까 60도랑 요 각이랑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돼서 요게 120도예요. 그죠?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요게 120도예요. 근데 이 120도라고 하는 게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인데 EC랑 BD랑 만나서 생기는 각도예요. 120도가. 그러면 요 각과 맞꼭지각에 있는 각은 요 각이겠죠. 맞꼭지각은 BFC 각도, 요게 120도가 된다. 그러면 자 봅시다. 120도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막곡지각으로 있고요. 아까 우리가 원주각으로 찾았던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도 120도였어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처음에 찾은 120도는 BC에 대한 중심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 F에서 나중에 찾은 이 120도 각도 쭉 따라가 보면 BC에 대한 각이었어요. 그죠? 결국에 이 BC라는 현에 대해서 이루는 각, 이 꼭지각이라고 하죠. 이 꼭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어떤 원이 있어서 뭐 어떤 이렇게 큰 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큰 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호 BC에 대한 원주각으로 두 크기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O와 F와 C와 B는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자 OB를 볼게요. OB를 보면 얘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원주각을 찾아보면 C로 가죠. 요 C의 각. 근데 요 C의 각은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OB, OC가 서로 같죠.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꼭지각이 120도니까 양 끝각은 30도가 되겠죠. 30도. 근데 요 각과 같은 각은 뭐냐면 이 OB를 C 말고 F로 이었을 때 같은 원에 있으니까 F로 이었을 때 요 각도 사실 30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루트 3이에요. OF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이고 지금 EC가 평각이죠. 평각인데 여기가 120도, 여기 30도, 그럼 여기는 30도가 돼야겠네요. 근데 O에서 EC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는 모르겠지만 루트 3이 있죠. 루트 3이 있고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 90도겠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길이의 비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자 이 부분이 루트 3이에요.
1 부분은 1대 2니까 루트 3을 반으로 나눈 거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루트 3 부분은 1에서 루트 3배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죠. 됐죠? 2분의 3. 즉 여기를 h라고 할까요? h에서 f까지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 5에서 h까지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찾았는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는 5에서 c까지 길이 알고 있죠. 요거 반지름의 길이 아까 2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OH, OC 그 다음 HC 보면 요게 직각삼각형인데 OH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 OC 길이는 2 루트 3이어서 이 H에서 C까지 길이는 HC 길이는 루트 빗변제곱에서 높이제곱 빼주는 거죠. 2 루트 3의 제곱은 12에서 빼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48 빼기 4분의 3이니까 루트 4분의 45 즉 2분의 3 루트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H에서 C까지의 거리가 2분의 3 루트 5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CF 길이잖아요. 그죠? CF 길이. 그러니까 HF의 길이를 빼줘야 돼요. HF의 길이는 뭐였어요? 2분의 3이었죠. 즉 FC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5에서 2분의 3을 빼야 된다. 즉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5가 되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 표현을 이렇게 썼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 B가 2분의 3 즉 20 곱하기 A제곱 B제곱 하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니까 얘는 20 곱하기 4분의 18 해서 5 곱해주면 9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30번까지 다 풀었는데 30번이 제일 어렵죠, 그죠? 지금 30번이 좀 많이 어렵네요. 자,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먼저 알아두면 좋을 점은 자 봅시다. 먼저 B, OB를 이어주고 OC를 이어주는데 여기 6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각 크기 원주각이 2배니까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60도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사각형에서 요 각이 120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랑 마주보고 있는 요 각도 120도가 된다 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요 중심각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BC 요 BC 선분 BC에 대한 꼭지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이 F에서 찍힌 120도가 얘도 마찬가지로 BC에서 찍힌 BC에 대한 꼭지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BC에 대한 꼭지각 120도 그 다음 얘도 120도 같으니까 이렇게 같은 거는 한 원 위에 있을 때 원주각으로서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BC를 현으로 하면서 요 현에 대한 원주각으로 나타내도록 원을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어쨌든 요렇게 같아져서 결국에
요 O, B, F, C가 한 원위에 있게 되고 한 원위에 있기 때문에 같아지는 각들이 있어요. 자, 먼저 각도가 여기가 30도예요. 왜냐면 요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30도, 여기 30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보면 OB 얘도 어떤 원의 아까 그린 초록색 원의 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현의 원주각 30도 요 각도랑 또 C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F로도 갈 수 있죠. 한 원위에 있으니까 요 각도가 요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요 각도가 30도 됐죠? 요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각이 180도인데 여기 120도 있고 30도 있고 그럼 여기는 30도겠죠 분명히. 그죠? 그럼 우리가 O에서 C2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아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찾았잖아요. 왜냐면 빗변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나왔고 요 길이는 여기 H라고 했었죠. HF는 2분의 3이 나왔었잖아요. 1대 2대 루트 3으로 됐죠. 근데 우리가 삼각형 또 뭘 알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 OHC 요 직각삼각형 또 보이죠.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알고 이 빗변 알죠. 아까 구했잖아요. 반지름 2 루트 3으로 구했기 때문에 빗변 제곱 빼기 높이 제곱하면 밑변의 제곱 나온다. 그래서 이 밑변의 제곱 구한 게 요거예요. 요거 2분의 3 루트 5 구한 건데 여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F에서 H까지 요 길이 빼줘야 되니까.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3이었잖아. 그래서 2분의 3 빼준 거고. 그래서 FC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5 돼가지고 아까 A 플러스 B 루트 5 꼴로 고친 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분의 3 계산해 주니까 90 나오더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고1 3월 모의고사를 다 풀었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지고는 있지만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